네, 그러면 사회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번째 촛불 집회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는데 말이죠. 네. 전국적으로 96만 명 정도가 모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죠. 네, 정확히 주최 측 추산입니다만은. 네, 예. 96만 3천 명이 이제 집회 측 추산이고요. 예. 주최 측 추산이고 경찰 추산으로는 27만 2천 명입니다. 전국이죠. 네, 전국 기준입니다. 예. 주최 측 추산으로 원래 주최 측 추산보다도 10만 명 많은 6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원래 서울에서 8만 명이 원래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경찰 추산으로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18만 명이 결국 운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지방에서 한번 지방 추산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여 곳에서 약 36만 3천 명입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70곳에서 9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 이 주최 측은 전국 참가자 규모가 96만 3천 명으로 이 집계가 됐지만 아직 집계에서 빠진 곳들이 있는 만큼 사실상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집회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행진 때 잠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 7시 40분쯤이었는데요. 지난 3차 촛불 집회 때 일부 참가자들과 이 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졌던 이 서울 내자동 내거리에서 이 저녁 7시 40분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 통제선이 살짝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질서를 되찾아서 촛불 집회는 계속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참가자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서 차량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예. 앞서 법원은 이 해질 무렵인 오후 5시 반까지 청와대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의 행진과 이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서 이 제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예. 3차 때는 서울에서만 이제 100만 명이 모였고요.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100만 명이 모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일에 열렸던 이 3차 촛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 이 경찰 추산으로는 26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난 5일 살펴보면 2차 촛불 집회 때는 이 주최 측 추산으로는 20만 명, 이 경찰 추산으로는 4만 3천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을 살펴보면요. 1차 촛불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으로는 5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3차 촛불 집회 장소와는 또 달리 멀리 떨어진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를 보수단체들이 열었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가까운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상 양측 간에 이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예. 3차 촛불 집회 때는 원래 여의도에서 별개로 이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양측 간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네. 뭐 접촉할 접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번에 그 우파 단체에서 서소문까지 오기로 했거든요. 서소문으로 오면은 서울시청에서 한창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경찰도 그리고 촛불 집회 주최 측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보다 훨씬 덜 미친 숭례문에서 행진이 끝나서 오늘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예. 자, 이번 4차 촛불 집회 경찰은 어떻게 대응한 겁니까? 네, 경찰은 16,000명을 배치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25,000명 정도를 배치했는데 상당히 이제 이번에 50만 명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병력을 줄여서 좀 여유 있게 배치를 했는데 이 광화문에서 이 청와대로 향하는 이 부근에 이중으로 차벽을 세워서 만반의 사태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 내자동 내거리에서 잠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가 있었습니다만 뭐 연행자나 부상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경찰은 원래 살수차는 도저히 경찰력으로 물리적인 방어가 어려울 때 이 차단선 측정까지 시위대가 밀고 들어왔을 때 최후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다행히 전혀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에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 주최 측에서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5차 촛불 집회를 명확히 예고했습니다. 4차 촛불 집회는 서울과 지방으로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뉘어서 열렸지만 26일 5차 촛불 집회에는 다시
대규모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 한데 모여서 목소리를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도 5차 촛불 집회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내일 21일에 이 범국민 서명 운동 발대식을 열어서 전국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또 내일 대전, 그리고 23일 광주 전남, 25일 부산 등 이 지역별 출정식을 열고 지도부 대역에 합류를 합니다. 또 26일에는 모든 지역위원회가 서울로 집결해서 5차 촛불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이번 4차 촛불 집회에 야권 지도부 그리고 예비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가 이 전국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3당에선 많은 대표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3차에 이어 이번 4차 촛불 집회에도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이 야3당의 지도부와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도 대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서 이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했고요. 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 운동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 시국대회에 참석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도당이 개최한 이 시국 토론회, 김부겸 의원은 대구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각각 참여했습니다. 네, 청와대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고 하죠? 네, 지난 3차에 이어서 4차도 마찬가지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이 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이 아니라 어제 오전이죠. 오전이죠. 이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참모들이 대부분 출근해서 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대응 방향도 논의를 했고요. 이후 청와대 참모들은 이 저녁 집회까지 비상 대기를 하면서 이 집회 진행 상황을 쭉 지켜봤습니다. 이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집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표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집회하면 데모,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예. 이번에 약간 콘서트 형식으로 축제 방식으로 좀 바뀐 게 특징이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가수 이승환 씨가 이런 분위기를 좀 주도했는데요. 촛불 집회 때 이 분위기를 여러 가지로 고조를 시켰습니다. 이승환 씨와 함께 이런 분위기를 일으켰던 전인권 밴드가 이번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시위 대신 같이 애국가를 부르는 등 이 콘서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저녁에는 이 촛불 대신 이보다 더 밝지만 이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LED 초와 이 스마트 초도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도심 집회에서는 이 통신망이 과부하로 먹통이 되자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문자 기반의 메시지 중심의 SNS가 또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이 촛불 집회의 장소와 이 참여 인원 등 관련 정보를 모은 앱과 또 이 촛불 집회 출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 앱도 있었고, 이 촛불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앱, 또 촛불 집회 장소 이 부근에 있는 화장실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 앱과 위치 찾기 앱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 일정도 SNS로 대량 전파됐고 현장에서는 1인 방송이 이어지는 등 미디어가 집회의 풍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모습입니다. 예. 네, 또 지난 집회 때는 집회 장소에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통신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나아졌다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ENG 카메라의 영상을 즉각 송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도 기억하기에 몇 차례 영상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전파가 끊겨서 저희도 방송 송출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T는 이번 4차 촛불 집회 때 이 통신망을 두세 배 증설한 171대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LG U+도 광화문 일대 이동 기지국을 지난주보다 이 5대 많은 8대를 배치했고 기지국도 42곳에 추가로 증설했습니다. SK텔레콤도 광화문 일대 기지국의 용량을 평소보다 2배가량 늘리고 이동 기지국도 5대를 배치했습니다. 자, 촛불 집회로 그 일대에 새로운 또 상권이 또 형성되고 있다고요? 대목을 보고 있는 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뭐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화문이나 종로 일대는 좀 예외였는데요. 이 매주 대규모 인파가 이 촛불 집회 때문에 몰리면서 인근 상권이 난데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3차 촛불 집회 당시에는 이 저녁에 무교동, 청진동, 광화문 일대 식당에 손님들이 대거 몰려서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뭐 일부 식당에서는 정말 재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어떤 호황을 맞았다고 합니다. 광화문 인근 편의점에서는 이 평일에 2배, 주말에는 약 3배 정도 손님이 늘어났고 뭐 라면과 음식, 술, 초가, 날개도치 등 팔렸다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편의시설도 강화돼야 될 텐데 이번에 그렇게 증설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 집회 장소 주변에 119 구급차 등 차량 31대와 이 구급대원 등 180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이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환자 3명을 신속하게 이송해서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이번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 장소 인근에는 개방 화장실 또 쉰 곳이 제공돼서 날씨가 추운데 많은 시민들이 좀 도움을 받았고요. 미아 보호소와 분실물 신고소 그리고 구급안전 안내소 등도 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이 천막 형태로 설치돼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또 청소 인력 227명도 청소 장비 31대와 함께 동원돼서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시민들과 함께 신속하게 이 쓰레기를 걷어서 이제 불편이 없도록 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전국에서 100만 명 가까운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사회부 이승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